어제 전 세계 언론들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일 출범한 119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의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중부와 동부에 심한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작년 가을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로 인해 약 7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 플러튼 시립공항 근처에서 소형 비행기가 가구 창고 건물의 지붕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국이 jetblue 항공사의 만성 지연을 문제 삼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어제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관저 진입,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5시간 만에 철수 등 모든 과정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실시간 보도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수색을 막는 경호처의 대응이 적법한지, 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를 언급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마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할 장소가 필요한데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죄목은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 지휘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부하뇌동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뉩니다. 한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것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발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해외 여러 언론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실시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가 결국 불발된 데 대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불명예 대통령이 체포를 모면했다거나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해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앞을 막아선 경호처 행위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도 초점은 한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 비판 등에 모아졌습니다. 오늘 출범한 119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의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탈한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을 돌리는 데 성공하며 극적인 투표를 거쳐 의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로운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존슨 의장은 현지 시각 3일 출범한 119대 의회에서 신임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통해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15표를 얻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본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며 하원의장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3명의 의원이 존슨 의원 대신 다른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공화당 표심이 이탈하는 듯했고 그 결과 존슨 의장은 애초 투표에선 과반에 못 미치는 216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극적으로 1차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 표심 이탈한 3명의 공화당 의원 중 2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 존슨 의장에게로 마음을 돌리며 존슨 의원은 가까스로 제119대 의회의 하원 의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재선에 성공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투표 전날 밤까지도 강경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원 의장은 대통령 승계 2순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하원 의장 선출 없이는 하원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중부와 동부에 심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영하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2주에서 3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로키 산맥 동쪽의 노던 플레인스,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중서부, 남부, 동부 등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오데오 지역으로부터 중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플로리다, 텍사스까지 포함한 남부에도 강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기간에 눈이 내리는 곳의 평균 예상 강설량은 5cm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한파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50개 주 중 30개 이상이 미국 인구 3억 4,500만 명 중 1억 5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엑시오스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며 또한 일부 지역은 혹한기 순차적 정전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도 겨울에 북극 소용돌이로 인해 캐나다 남부, 미국, 유럽에 한꺼번에 한파가 온 바 있습니다. 당시 북미 지역 한파로 1911년 이후 103년 만에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캐나다 지역 북극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으로 지역에 따라 영하 34도에서 영하 29도에 이르는 혹한이 올 수 있다며 이런 공기에 피부가 30분만 노출돼도 동상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작년 가을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로 인해 약 7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9월 뉴저지 한인회는 추석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연 비자 및 자금 문제로 인해 출연하기로 했던 연예인의 공연이 취소된 데 이어 악천후까지 겹치며 적자난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오기로 한 연예인들의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 그리고 연예인들의 다음 스케줄 일정으로 인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행사 일자를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행됐던 2024년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는 약 7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12월 30일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식당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 자금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추석 행사에서 총 6만 9,217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의 총 수입은 18만 3,560달러, 총 지출은 25만 2,77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총 지출 항목 가운데 여전히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차용금 3만 7,000달러에 음향시설 비용 18,500달러 그리고 버겐카운티 공원 사용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회는 적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해 9월 승인한 회관 이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박재홍, 김형구, 박재관 등 한인회 감사 3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며 입장권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배포됩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며 선서식은 정오쯤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부통령 당선자가 먼저 취임 선서를 하고 그 후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다른 연방 공무원들도 선서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방어할 것임을 맹세하는 선서를 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선서식, 취임연설, 행진 등이 있으며 취임식은 연방의회 취임식위원회가 계획합니다. 취임식 입장권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며 입장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취임식을 앞두고 입장권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현재까지 약 400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뉴올리언스와 전국 단위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는 관광지구인 프렌치 쿼터의 인파 사이로 픽업 트럭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를 포함해 15명이 숨졌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는 이번 공격에 외국 쪽에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인 샴스드 딘 자바르는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미군 복무 이력이 있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에 이슬람 국가 IS 깃발을 달았고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FBI는 초동 수사에서 자바르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IS의 영감을 받아 저지른 일이지만 공범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IS 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영내 군사 주둔을 유지 중이며 IS 지도부를 상대로 표적 공습을 실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자들은 현재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IS 연계 외로운 늑대 공격과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우연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자바르가 외국 인사와 공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BI는 X를 통해 범행 직전 자바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자바르는 지난해 12월 30일쯤 텍사스 휴스턴에서 F-150 트럭을 렌트했고 이후 뉴올리언스까지 운전하며 IS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공격 몇 시간 전에는 뉴올리언스의 한 주택을 방문했는데 이 역시 온라인 앱을 통해 빌린 것으로 FBI는 해당 주택의 위치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수색 중입니다. FBI는 현재까지 약 400건의 대중 제보를 받았다며 뉴올리언스와 미국 전역 단위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 플러턴 시립공항 근처에서 소형 비행기가 가구 창고 건물의 지붕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행기는 오후 2시경 공항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웨스트 레이머 애비뉴 2300번지 블록에 위치한 가구 창고인 마이클 니콜라스 디자인 팩토리 지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붕에 난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망한 2명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기내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종사와 그의 16살 딸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가구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비행기가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자체 제작된 비행기인 반스 항공사 RV-10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종사는 이륙 후 공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으며 비행기의 추락 원인이 불분명해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유일한 일반 항공 공항인 플러턴 시립공항은 5번과 91번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에서 약 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교통국이 제트블루 항공사의 만성 지연을 문제 삼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제트블루 항공사는 항공 관제탑을 운영하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교통국은 젯블루 항공사에 대해 잦은 항공기 지연으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지연에 대한 첫 번째 벌금 부과 사례로 100만 달러는 승객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젯블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반 동안 145회 이상 지연 사태를 겪었으며 주로 뉴욕,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노선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들이 현실적인 운항 일정을 세우고 만성적인 지연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국은 젯블루가 이 4개 노선에서 발생한 지연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젯블루는 비현실적인 스케줄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젯블루는 지연 원인에 대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과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구축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 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 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에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가 받는 모든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입니다. 권 씨는 맨하탄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 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 랩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킴 의원을 비롯한 한인 연방 의원들이 오늘 출범하는 제119대 연방의회 첫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19대 연방의회에서는 미국 내 한인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2018년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6년 만에 상원에 진출했습니다. 또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영킴 의원과 멜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각각 3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으로 활동해오던 데이브 민도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밤 뉴욕 퀸즈 자마이카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다고 뉴욕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퀸즈 144 플레이스의 아마주라 콘서트홀 앞에서 총으로 무장한 10대에서 20대 초반 남성 4명이 입장을 위해 건물 밖에 서 있던 무리에 총격을 가해 여성 6명, 남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 남성들은 91 애비뉴 쪽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총격을 가한 뒤 밝은 색의 타주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